자, 1월 22일 오늘 수요일 오랜만에 녹화를 또 진행을 하네요. 이제 그동안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을 좀 며칠 동안 좀 못했었는데 좀 건강하게 돌아왔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 이제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건강한 게 최고다. 따봉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애들 유나 대 오클 FC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조금 항상 이제 호주 축구가 솔직히 좀 국내 경기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그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몰리는 경기들이 좀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경기들 승패 라인들 특히 건드는 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죠. 최근에 그 시드니 FC 경기는 진짜 말도 안 되긴 하거든. 그거는 진짜 진짜 거의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스포츠긴 하지만 진짜 너무 말도 안 될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사이권 팀들의 맞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승패 라인들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는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최 5경기 기준으로 이 3.5 기준점에 오버가 안 뜬 경기가 딱 오늘 2.5죠. 5경기 중에 2.5 기준점에 오버가 안 뜬 경기 한 경기도 없어요. 3대2 5점이죠. 5점, 3점, 3점, 5점, 6점. 진짜 뭐 실점도 항상 이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팀이고 본인들의 득점력도 평균 2골, 3골씩은 박는 팀이고 최근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버 생각이 좀 먼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고 오클랜드 이 팀은 이제 지네들이 질 때는 그냥 호로록 져버려. 호로록 지거나 이제 무제배 하는데 지네들이 이길 때는 공세적인 운영으로 좀 나갔을 때는 그래도 좀 득점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오바가 제일 속 편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이 호주 축구도 참 이제 뭐 한 이틀 정배 뜨고 또 변수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력으로 좀 가져가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저께 시드니 경기는 좀 충격이긴 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KT 경기입니다. KT 대 이제 서울 삼성 맞대결인데 자, 일단 농구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휴식 기간이 길었고 오늘 이제 첫 번째 경기잖아요. 올 시즌 이제 이런 경기들이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나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슛감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체력적이라든지 부상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이 되면서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서 고득점 그러니까 오버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브레이크 이후는 거의 오버 흐름이었거든요. 국내 남자 농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여자 농구도 브레이크 이후에 계속 지금 오버죠. 솔직히 브레이크 직전에 오바 찍을 수 있습니까? 여자농구? 못 찍잖아. 그지? 근데 요즘에는 오바가 많이 뜨고 있고 찍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이제 그런 흐름이다. 이번 브레이크가 앞선 브레이크들보다는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 시즌 굉장히 또 하드콜 영향을 받으면서 타이트하게 경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휴식이 그래도 득점력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저는 그래도 합리적인 예상일 거라고 봐요. 일단 KT부터 좀 보면은 5경기 5패로 이제 5연패를 달리고 있죠. 이제 KT가 이제 연패 장줄이죠. KT가 그래도 상위권 팀인데 이 연패가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연패 기간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평균 득점이죠. 5연패 기간에 66.2득점으로 이제 득점력이 좋지 않다. 이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1옵션인 해먼즈가 나올 수가 없었다. 두 번째는 허운이 독감 여파가 좀 있었다. 토요일 경기 KT가 그때 홈에서의 경기를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조금 이제 독감 여파가 있어 보였어요. 경기력적으로. 허운이 지금 복귀하고 내동 뭐 슛감이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시는 뭐 꾸준히 잘 뿌리는 선수인데 아무튼 최근의 경기들은 좀 그런 컨디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일단은 KT가 5연패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오늘 KT가 홈에서의 경기죠. 그리고 KT가 홈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 홈에서 두 번째로 강한 팀이거든요. 서울 SK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이 연패 장줄을 한번 끊어보기를 좀 기대할 만한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직전 경기가 이제 해먼즈가 복귀를 했고 이제 원정 경기였습니다. KT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팀인데 해먼즈 복귀 이후에 팀 득점이 74득점. 그래도 좀 확실히 좀 좋아졌다고 볼 만은 하겠죠? 좋아졌다고 볼 만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투를 저는 모든 팀들의 3점 야투를 그래도 꾸준하게 확인을 하는 편인데 거의 모든 팀들의 3점 야투가 이렇게 좀 웨이브가 있어요. 근데 KT가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3점 야투가 굉장히 안 터지고 있거든.
이제 슬슬 슛감이 좀 한번 돌아올 타이밍이 저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요. 예, 그리고 자잘한 부상들도 좀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라든지 다음 경기 조금 좋아진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안 좋은 기간에 KT의 3점 슛은 20%한 초중반 대 찍히고요. 그 뒤에 한 5-6경기들 이때 이제 KT가 이제 부상자들 많을 때 젊은 선수들로 했을 때 그때가 막 30 중반 막 이렇게 터졌었단 말이야. 슬슬 한번 올라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이제 뭐 카굴라간이죠. 예, 약간 이 선수가 약간 겉멋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예, 우리가 이제 겉멋 선수들 많이 알고 있죠. NBA 보면 이제 라멜로 볼이라든지, 이 WKBL의 이제 허예은 선수라든지, 약간 이제 겉멋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극과야.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신감도 있고, 예, 드리블도 있고, 패싱 센스도 있고, 의외로 슛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선수도 좀 잘만 다듬어지면 진짜 뭐 대박, 아시아 쿼터 용병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해먼즈도 뭐 충분한 휴식기가 있었고, 허운도 마찬가지고, 서울 삼성은 이제 브레이크 직전에 5경기 4승 1패로 평균 득점 83.2점으로 진짜 화끈한 공격 농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코번의 복귀, 폼 좋은 구탕, 국내 자원들도 진짜 꾸준하고 이원석, 이정현은 또 뭐 원래 좀 기대 자원들이기도 하고 근데 최성화가 진짜 놀랍긴 하죠. 예, KT 있을 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던 선수인데 진짜 이 정도로 꾸준할 거라고는 뭐 저도 생각을 못했죠. 예, 언제든 백업으로는 참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정말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 근데 역시 이제 삼성도 연승 장줄 지금 연승 장줄은 끊어졌지만 최근에 좋은 흐름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최근 5경기 3점 연투가 38.8%예요. 이건 너무 높아 형들. 이건 너무 높아. 이렇게 높을 때는 이제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한두 경기도 아니고 서너 경기, 5경기 동안 이렇다는 거는 외곽이 절대 이 수준으로 계속 터지질 않습니다. 이런 팀이 시즌 초반에 있었죠. 어디였죠? 가스. 가스 내에도 이제 좋은 슛감으로 거의 한 뭐 10경기 가까이 달리다가 브레이크 직전에 막판에 이제 이렇게 좀 박는 모습이 좀 있었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뭐 경기라고 뭐 흠잡을 건 없어요. 그죠? 예, 뭐 일단 너무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많아져 있는 시점이다. 코번, 구탕, 이정현, 이원석, 최성모 그리고 이 팀의 단점은 이제 뎁스가 약하다는 건데 지금 브레이크 기간이 그래도 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정비할 수 있었던 그런 일정이기도 하고요. 양팀 맞대결은 KT가 2승 1패로 앞서 있었습니다. 앞서 있습니다. KT가 시즌 초반에는 뭐 탈탈 털어 먹었고 가장 최근에 만난 경기는 1월 11일 KT가 해먼즈 없이 경기를 했던 날이고 이때 이제 허운이 좀 감기 여파가 좀 있었던 날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3점에서 좀 차이가 좀 컸어요. 이 경기가 KT는 24%, 삼성은 41%로 이 3점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KT가 이길 수가 없었다. 어쨌든 해먼즈가 돌아온 KT는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노나먹기 이슈, 연패 장줄, 홈에 강한 KT. 오늘은 KT가 한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 정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언어버는 153.5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사이드 최근 기준으로 이제 삼성도 실점이 좀 계속 많은 팀이긴 하거든요. 약간 오버팀이죠. KT는 언더팀이고 기준점이 좀 낮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 다음 경기는 안양 정관장 대 원주 TV 오버. 이 경기도 오버. 이 경기도 일단 오버부터 봐야죠. 오버부터 봐야 되는 이유는 정관장 때문이죠. 정관장 라렌 빠지고 버튼이 들어왔으면 원래 오바팀인데 그죠? 정관장은 원래 오바팀인데 본인들의 득점력이 약해서 오바가 안 나는 이런 팀인데 라렌이 갔기 때문에 이제 오바를 좀 더 많이 봐야 되는 팀이고요. 일단 오바를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확실히 버튼이 합류하면서 팀의 그래도 좀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자원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버튼이 스페이싱이 좀 넓혀주니까 그런 쪽에서 득점이 조금 더 원활하게 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박지훈, 배병준 이런 선수들은 뭐 원래 외곽이 좀 좋았던 선수들이고 최근 기준으로 정효근, 한승희 같은 좀 빅맨 라인들도 폼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코트를 넓게 쓰기가 지금 되게 좋은 상태고 버튼도 사실 본인 슛감은 여전히 안 좋기는 해. 팅팅쇼가 너무 많고 안 좋긴 한데 좀 아무래도 장판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편하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슛이 한번 터지면 버튼도 좀 시너지가 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확실히 이 정관장은
여전히 만만한 팀은 맞죠. 예, 수비가 너무 허벌이기 때문에 여전히 만만한 팀은 맞지만 그래도 홈에서 정관장이 한 번씩 그 역배는 한번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에서 경기할 때 상대 매치업을 보고 일정을 보고 역배 경기들은 한 번씩 좀 조심하거나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앞으로의 정관장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버튼이 합류하고 세 경기에서 1승 2패로 좀 좋았다. 이렇게 좀 좋았다. 그리고 여전히 수비는 노답이다. 라렌이 빠졌으니까 더 노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리바운드는 더 털릴 수밖에 없겠고요. 라렌이 있으면은 그래도 리바운드는 어느 정도 해주는데 여전히 경기당 80점 이상 실점을 좀 하고 있다. 어, 언제 DB 최근에 5경기 2승 3패. 언제 돌아옵니까? 여기 강상재 김종규 뭐 얘기가 별로 없던데 검색을 해봐도 빅맨 라인업들이 빠진 DB는 최근에 이제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하죠. 예, 홈에서는 한 번씩 이기고 원정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최근 5경기들을 좀 뜯어보면 좀 골 때리기는 해요. 네, 승리한 2경기에선 평균 득점이 84점, 패배한 3경기에선 평균 득점 65점. 그러니까 질 경기들은 좀 대충 하는 느낌이 있고요. 조금 벌어지면 경기 초반에. 예. 그리고 이기는 경기들은 이제 고득점의 경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좀 가져오는. 아무래도 오늘은 그래도 좀 고득점을 보는 게 맞겠죠. 예, 정관장 같은 경우는 수비가 너무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60점대 득점은 좀 생각하기 좀 힘들다. 정관장 상대로는. 일단 복귀 자원들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복 있는 경기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스쿼드기는 해요. 그죠? 예, 오노와꾸나 알바노한테 너무너무 기대는 라인업이고 국내 자원진들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좀 떨어지기 때문에 득점 볼륨을 채울 수 있는 국내 선수들이 박인웅, 김실애, 서민수 그리고 최근에 왔다 갔다 하죠 이관이. 예, 기복이 굉장히 심한 선수인데 역시 기대할 수는 없는 선수들이고 그래서 국내 자원들이 너무 약해. 그래서 집중 마크를 당할 수밖에 없다. 알바노나 오노와꾸가. 예. 이제 그런 게 DB의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양 팀은 올 시즌 3번 만나서 뭐 모두 홈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DB가 2승 1패로 좀 앞서 있고요. 이제 시즌 초반에 정관장이 홈에서 한 경기를 좀 가져갔는데 이때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정관장이 굉장히 돌풍의 팀이었고 DB는 내부적으로 뭐 감독이 욕하기도 하고 정말 뭐 거의 뭐 주작팀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시절의 DB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참고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리고 DB가 승리한 2경기를 보면은 이제 완전히 발라버렸는데, 근데 이것도 이것대로 무지성으로 참고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핸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1점으로 줬죠. 그 이유는 있다. 승리한 2경기는 개패는 경기가 나오기는 했어. 근데 이 경기는 2경기 모두 DB가 외곽이 40%나 터졌던, 슛감이 하이를 찍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긴 하겠죠. 음. 그래서 일단 뭐 득점력 기대치가 좀 낮은 게 이제 DB의 이제 가장 큰 문제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오늘 정도의 매치업이면 오늘도 DB도 충분히 뭐 득점 기대를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배하는 경기에 평균 65점을 하지만 정관장이 실점을 65점 한 경기가 있긴 하냐? 한번 볼까요? 최근 10경기에서 없을 것 같은데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평균 실점이 80 몇 점인 팀이라 가지고 이런 걸 뭐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죠. 60점대 실점을 한 경기가 의외로 3경기가 있네. 최근에 이제 가스 상대를 이겼던 이때는 가스 슛 맛이 갔고 이때 홈콜도 조금 받았었죠. 연패 장줄일 때. 그리고 고양 선호 이건 뭐 이정현 없으니까 그렇다 쳐. 창원 LG 69점. 간당. 의외로 조금 있긴 한네요. 어쨌든 DB가 이제 슛이 아예 좀 맛이 좀 가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도 승패 라인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원주 DB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1순위는 당연히 오바를 좀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죠. 원주 DB도 시즌 초반에 초중반까지는 수비가 아주 좋았던 팀이지만은 최근 기준으로 수비가 좀 무너져 있죠. 아무래도 이제 타워들이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기본전에 어떤 수비 로테 이런 것들이 좀 꼬여보여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 5경기 기준으로도 평균 실점이 81.2실점입니다. 지금 정관장 뺨 때리긴 하죠. 정관장도 82.6점 실점이 양 팀 다 평균 실점이 80점이 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고득점을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경기는 원주 DB 승
마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은행 대 스타즈의 맞대결인데요. 일단 이 경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다 이야기할 것들 뭐 많지만은 스타즈 최근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만 자, 이 팀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죠? 예. 진짜 홈원정 차이가 진짜 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두드러지기는 합니다. 일단 올 시즌에 홈에서 6승 4패, 원정에서 1승 9패.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력도 툭 떨어진다. 평균 한 6.7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브레이크 이후에. 근데 최근에 경기력도 보면요. 최근 5경기 홈에서 2승 1패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홈에서 이긴 경기들 2경기는 경기당 평균 70점, 71점 이렇게 났고 원정에서 2경기 패배를 했어요. 다 패배를 했고 이 경기들 득점을 보면은 55점, 49점. 어떻게 이렇게 팀이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홈원정에서의 차이가 진짜 극명하긴 극명하다.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과 이제 원정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경기도 49대 53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소위 스타즈는 올해 원정에서 찍을 수가 없는 팀이에요, 사실상. 네, 올해 원정에서 딱 한 번 이긴 팀이고 평균 득점도 6점, 7점 이렇게 떨어지는 팀이고 찍을 수가 없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죠? 예, 최근에 이제 최근 5경기 기준으로 3승 2패, 나름 쏘쏘하기도 하고, 조금 걱정스러운 건 김단비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해, 그죠? 예, 시즌 초반에 그 진짜 완벽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기는 해. 근데 이제 그걸 좀 메워줄 수 있는 자원들의 활약이 최근에 굉장히 좋다. 최근에 이제 한엄지 이런 자원도 꾸준하죠. 예, 외국인 2명도 쏘쏘하고.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이 경기는 스타즈를 좀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스타즈를 좀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점이 117.5면은 좀 기준점이 좀 낮거든요, 그죠? 예, 원정 가면 스타즈가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반대로 실점도 2점 정도 좀 많아지는 경향도 좀 있기도 하고. 우리은행이 최근에 득점 기복이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좀 타고 있어가지고 좀 종잡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홈에서는 득점력이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해요. 아무래도 홈의 득점력은. 그래서 요것도 일단 오바를 좀 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연홍은 계속 이제 오바 흐름이 좀 많죠. 예, 브레이크 이후에 아직까지는 좀 체력이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정 스타즈는 찍을 수가 없다. 우리은행 승 오바. 근데 핸디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비비는 경기가 많고, 오를 또 굉장히 많이 띄우는 팀이고, 4.5 핸디나 5 같은 거는 여자 농구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심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승리는 우리은행. 다음은 남자 배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우리카드 맞대결이고요.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3경기 2승 1패. 선보전의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 3화전 한국전력전에는 2경기에서 딱 한 세트만 내주면서 압도적인 승리. 일단 요스바니가 지금 100% 폼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직전 경기도 1세트에 조금 좀 상태가 안 좋더라고. 물론 이제 한 선수 이슈도 있었고 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요스바니가. 그래서 프랩만 딱 넘겨놓고 이제 나머지 셧아웃으로 탁탁탁 패가지고 승리를 했죠. 1세트 프렌 퇴근시켜주고 깔끔한 승리 가져갔던 대한항공이다. 한 선수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 중후반부터 이제 또 저희가 나왔죠. 파구 형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되게 많죠.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딱 2가지잖아, 그렇지? 약간 범실이 많다. 특히 원정에서 많다. 그리고 세터진들의 노세화 문제. 특히 한 선수. 그래도 유강우가 똥 치워주는 케이스가 좀 많다. 이런 거죠. 일단 브레이크 이후에 정지석은 뭐 꾸준히 좀 폼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소소한 요스바니,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복귀한 정한용이 있죠. 정한용은 좀 이제 기습 숭배, 기습 출전이었죠. 이제 기사 같은 것도 이제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경기 직전에 정한용, 제가 경기 직전에 항상 이제 부상자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이제 기사 검색을 하고 들어오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습 출전. 일단 경기를 많이 뛰지는 않았고요. 아직까지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첫 술에 배부를까
그지 경기를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죠. 보통 이런 복귀 자원들이 첫 경기에서 바로 좋은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하면서 다 좋아지긴 해. 외국인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모습은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 하겠죠. 음. 자, 우리 카드. 우리 카드도 이제 비슷하긴 해. 여기도 이제 니콜리치가 직전 경기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근데 니콜리치가 일단 4세트를 뛰긴 뛰었어. 예, 근데 좀 돌아가면서 뛰었고, 4세트를 뛰었는데, 1득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정상 컨디션이 아닌 거죠. 니콜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근 쪽에 좀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똑같다. 정한영하고 니콜리치는 그냥 똑같은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경기씩 치렀고 아직까지는 폼이 올라오지 않은 시점. 이제 이거를 메워줄 수 있는 자원은 현 시점 기준으로는 대한항공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죠? 일단 이준이 내동 지금 뭐 폼을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고. 근데 사실 그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그냥 쇼부를 좀 봐버리는 팀이니까 그렇지. 알리하고 이제 김지한이 쇼부를 봐버리는 팀이고. 음. 근데 역시 이제 공격수 쪽에서의 기대치는 대한항공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죠? 네, 들긴 하고 일단 양 팀 맞대결을 보면은 올 시즌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이게 핸디사이드로 우리 카드 핸디사이드로 조금 배당이 빠지고 있어요. 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배당이 좀 크고요. 예, 프랜사이드인데 1.85니까 배당이 좀 크고 그리고 우리 카드가 올 시즌에 대한항공을 두 번을 잡았거든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조금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게 대한항공이라는 팀도 홈원정 차이가 좀 굉장히 심한 팀이에요. 예, 원정 가면은 범실도 굉장히 많이 뛰는 팀이고 올 시즌 홈에서 8승 2패, 원정에서 5승 6패, 5할이 안 되거든요. 원정 가면은 그 고질적인 범실이 좀 늘어나. 근데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 중에서 두 번 패배한 경기를 보면은 둘 다 대한항공이 원정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홈에서의 경기는 3대1로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뒀다는 점. 절대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하죠. 예. 이때보다는 양 팀 다 지금 스쿼드가 좀 달라져 있는 시점이죠, 그죠? 예, 대한항공은 이제 막심이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요스바니가 이제 돌아온 거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맞대결은 니콜리치가 정상적으로 뛰었고, 여기도 막심이 정상적으로 떴던 경기였고, 근데 이게 원정 경기였고, 이 경기도 이제 범실을 보시면은 대한항공의 범실 11개, 우리 카드가 7개로 역시나 좀 범실에서 좀 차이가 좀 보여졌죠. 예. 근데 오늘 홈이란 말이야. 저는 우리 카드가 대한항공전에 좀 잘해오기는 했지만 홈에서의 대한항공은 조금 좀 다른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스바니도 이제 점점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고 좀 어려운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홈사이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승전으로 좀 든든해 보이기도 하고요. 대한항공 센마 그리고 어너버는 그래도 남배 기준점으로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오버사이즈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1 정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정관장의 이제 장출 경기죠. 정관장이 이제 연승이 이제 도대체 언제 끊어질 것인가. 지금 팀 연승 기록을 좀 갈아치우고 있는 정관장인데요. 일단 일정부터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일단 오늘도 좀 빡세죠, 그죠? 현대건설 원정이면은 좀 빡세고 다음 경기가 이제 페퍼 만나고 그 다음에 흥국 이렇게 만나. 흥국은 요즘 좀 폼이 올라와서 이렇게 만만하지 않고 페퍼는 조금 이제 꺼지는 타이밍 됐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이기면 다음 경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해. 글쎄 오늘이 조금 좀 위기죠, 그죠? 최근에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부추김치가 조금 안 좋았어요. 조금 안 좋았어. 근데 직전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1인분을 좀 해줬거든요. 도로공사전에 이때 부키리치는 그래도 공성 한 38% 찍어주면서 브레이크 이후에 두 경기에서는 솔직히 경기를 좀 말아먹는, 그래서 이거를 메가가 똥을 치우는, 이런 모습이 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직전 경기에서는 도로공사가 상대로 완전 셧아웃을 내버렸다. 일단 부추김치가 항상 이제 좀 관건이라고 생각되기는 해요. 이 팀은. 뭐, 메가야 거의 기복을 보여준 적이 없고, 진짜 잠깐, 잠깐. 그래서 부추김치만 조금 좀 해주면은, 되는 팀인데, 부추김치가 최근에 폼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다.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 기준으로는 이제, 풀앤 오버 장줄에다가, 마엔 한 이틀 떴다가, 다시 오버 뜨고. 약간 지금 좀 퐁당퐁당이긴 하거든요. 최근 며칠 기준으로는, 그죠? 어. 처음 매출 기준으로는 마인 언더 왔다 갔다 약간 좀 퐁당퐁당 흐름이다.
일단 현대건설 특유의 그 모습들이 좀 여전히 있죠, 그죠? 시즌 초반에 조금 이제 지랄병이 좀 많다든지 경기 초반에 좀 지랄병이 좀 많다든지 이런 모습이 이제 현대건설한테 자주 나오는 현상인데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이 있죠. 예, 근데 직전 경기에서는 3대0 셧아웃을 냈어요. 근데 이거는 빅토리아 덴책이 마스크를 끼고 나왔잖아, 그치? 이 경기는 참고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예, 물론 이제 홈에서 3대0 셧아웃을 이겼다는 거, 뭐 사기면에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빅토리아 덴책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나왔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기는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3경기를 치렀고 3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뒀다는 부분들. 이제 이러다가 이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게 이제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리 찾아가면 쭉 마인드 잘 띄우는 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정관장이라든지 현대건설이든지 굉장히 뭐 피 튀는 경기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정관장도 일단 어느 정도 일정상의 피로도가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대건설도 조금씩 경기력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늘 홈 경기잖아. 그래서 오늘 경기만큼은 좀 타이트한 매치가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오늘은 정관장이 좀 질 타이밍이 오늘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건설 승, 언어바는 그래도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프라이데이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이드하게 끝날 경기는 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이제 프라이데이 오바가 좀 잘 안 뜨는 시점에 좀 와 있긴 한데. 자, 남농 EASL 경기들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이 팀들을 명확하게 솔직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부상자 체크라든지 리그 경기를 매일매일 팔로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안고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대회 꾸준하게 뭐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건 다 보거든요. 기록도 보고 이제 영상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다 보고 들어오는데 라이브도 봅니다,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승률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가져가실 분들은 제가 조합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그걸 좀 가져가시면 좀 될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히로하고 타오이파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로 같은 경우에는 4승 1패. 얘네 좀 경기력 보면 진짜 별로긴 하거든. 어떻게 4승 1패인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일본 소속이고요. B리그 13승 17패로 리그 16위로 좀 쳐져 있고 놀랍게도 한 번 패배한 팀이 KT전이었다. 이때 KT는 아무도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예, 그때 최진강이라든지 박준영이 그냥 캐리하던 시절. 이때 KT가 홈이었는데 히로가 이제 홈 원정을 좀 많이 타는 팀이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KT 상대로 패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리그 경기들을 보면은 이제 홈원정 차이가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기준으로는 홈원점이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더라고. 시즌 초반에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KT 홈 극강의 KT한테 한번 좀 일격 맞은 거 빼고지는 나머지는 뭐 승리를 좀 거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스턴 2번 잡았고 그리고 타오이파도 나름대로 저는 그래도 득점력은 조금, 좀 갖춘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누구나 다 이기는 산미겔 상대로 한번 이겼고, 예, KT 상대로도 2번 승리를 좀 거둬갔습니다. 그리고 홈에서의 극강인 KT를 상대로도 21점 차 대승을 좀 챙겼었다. 홈에서 이제 히로시마를 만나가지고 73대 84로 패배를 했고 이번 대회 3승 1패니까 이제 좀 동기부여도 이렇게 뭐 떨어지는 시점은 아니고 직전 경기 히로한테 이제 한번 패배를 했고 오늘 이제 홈원정을 바꿔서의 매치업이거든요. 이 경기도 조금 뜯어보면 73대 84로 약 한 11점 차 경기긴 했는데 이 경기도 전체적인 스탯 차이는 좀 많이 안 났어. 근데 3점에서 거의 많이 갈렸거든요 이날. 3점슛 성공률이나 3점슛 개수 한 3개 정도 딱 그 차이였어. 전체적인 턴오버, 스틸, 리바운드, 뭐 야투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나질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좀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도 노나먹기를 한번 좀 기대는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아닌가 정도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타오이파의 요거는 프랜사이드가 좀 땡기는 경기고요. 일단 두 경기 다 일단 중립국장에서의 경기이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언어버는 히로는 약언더 팀이고 타오이파는 약간 오바 팀이거든요. 근데 기준점이 두 가지를 좀 고려했을 때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다고 하면 166.5 오바. 네, 1순위는 프렌, 2순위는 오바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경기는 이제 메랄코 대 류큐인데요. 예, 제가 뭐 지난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류큐는 사실 의심을 안 해요. 이 팀은 그냥 지네들이
마음 먹고 하면 저는 이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 팀이 이 팀이 마음 먹고 이번 대회를 하면 그냥 우승할 팀이 이 팀이라고 봐요. 전력 밸런스가 제일 좋아. 공수 밸런스도 제일 좋고. 근데 직전 경기를 패배를 했죠. 이제 그 경기 라인업 좀 장난질도 나왔고, 그죠. 전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고, 예, 그리고 뭐 부상자도 조금 있었고, 이제 그런 건데, 류큐는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직전 경기 패배한 이후에 B리그에서 두 경기를 또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또 연승을 좀 달리고 있고, B리그 최근 7연승. B리그는 이제 일본 리그고 소속팀이 20개가 넘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고. 그냥 관건은 류큐가 똑바로 할지가 관건이에요. 예, 똑바로 할지가 관건인데, B리그 직전 경기 일정을 보면 1월 12일 날 마지막 경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기 패배를 했고, 오늘 경기 이겨놓는 게 좀 속편하긴 해. 음, 그래서, 류큐가 결국에 똑바로 할지 말지가 그냥 관건이야, 이 경기는. 근데, 이 정도 일정에다가 지난 경기 한번 패배를 했으면은 그래도 또 안전빵을 좀 가는 게 좋잖아. 그래서 한번 좀 돌려볼 만한 오늘은 로테를 돌리지 않고 좀 정상 라인업을 좀 가동해 볼 만한 일정이라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류큐 사이드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언어버는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맞대결 한 적이 있어요. 메랄코랑. 예, 그때 이제 77대 74. 로 이제 류큐가 승리를 거뒀다. 류큐가 약간 이제 언더팀 성향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음. 약간 이제 메랄코가 좀 엮기 기질이 좀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이번 대회도 2승 2패. 아직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죠, 그죠? 예, 장판 상대로 1승 2패. 그리고 류큐 상대로 저득점 경기 끝에 패배. 마카오는 또 어떻게 이겼냐? 마카오 좀 센데. 얘네 마카오는 어떻게 이겼냐? 마카오 블랙베어스도 좀 강한 편이죠, 그죠? 예, 걔네도 1번하고 5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기 관건은 그냥 류큐의 동기부여라고 봐요. 근데 직전 경기를 한번 졌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오늘 경기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일정도 충분히 뭐 널널한 일정이기 때문에 B리그 마지막 경기가 10일 전이었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좀 로테를 안 돌릴 거라고 보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예상이겠죠. 만약에 이제 히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리시는 분들은 이 경기를 보시려고 하면 저 언더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차라리 언더. 근데 사실 경기를 놔버리면은 언어버가 또 어디로 칠지 몰라, 그치? 기본적으로 언더를 류큐 경기는 언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류큐 승 사이드나 이제 언더 사이드 정도 좀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쭉 한번 알아봤고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 토토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스트레스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다들 몸살 관리 잘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복, 구독, 추천, 질착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